정신질환자 부모가 국가에 전하는 통곡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망국의 길로 질주하는 도파민 과잉 분비론 내용의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지적은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한 순수한 레볼루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도파민의 비정상적 과다 분비론을 깊이 신뢰하시면서 이를 근거로 열심히 의료 행위를 해오신 많은 분들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릴까봐 심히 걱정되어 미리 사죄와 더불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한편 그 언젠가는 진리가 오류를 딛고 일어서기 마련이라는 섭리가 인류사적 철칙이므로 나의 이 강의를 사랑으로 너그러이 용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질환 퇴치수단의 기본 이론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도파민의 비정상적 질병적 과잉 분비론은 전혀 근거 없는 비현실적 망상적 수준의 허황된 당장 폐기 처분되어야 할 왜곡된 독극물적 이론이고 이를 근거로 출발하는 모든 의료 행위는 첫 단추가 대단히 잘못 끼워진 것이어서 그에 의한 예후는 생식불능의 성불구자화, 강박증화, 당뇨성 체질화, 폭력성화, 묻지마 살인 충동화, 건망증을 거쳐 알츠하이머 치매로의 추락 등 필연적으로 인류에게 참혹한 재앙만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이를 단호히 지적하면서 국가에 그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널리 공인되고 묵시적으로 합의된 도파민의 비정상적 질병적 과잉 분비론이 과연 내가 주장하는 대로 전혀 비현실적인 망상적 수준의 허황된 당장 폐기 처분되어야 할 왜곡된 망국적 이론인가 하는 것을 규명해야 할 필요와 의무가 나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내가 주장하는 배경을 쉽고 극명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를 누구라도 아주 쉽고 빠르게 이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전달시켜 드리기 위한 수단으로 강건종의 건강 이론을 도구로 삼아 보겠습니다. 강건종의 건강 이론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첫째, 생명체는 생존을 목표로 반응하고 작용한다. 둘째, 우리 몸은 뇌세포의 안녕을 최우선 목표로 설계되어 있다. 셋째, 우리 몸은 36.5도씨에서 가장 왕성한 생명력을 구현한다. 넷째,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한다. 등인데 위에서 그 네 번째인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한다라는 이론은 지극히 올바른 것이기는 하지만 일반 상식화되어 있는 기존 정신건강의학과의 도파민의 비정상적 질병적 과잉분비론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선뜻 공감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이해되어 이 강의를 경청하시는 분들의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도파민은 많은 호르몬 중의 하나이고 별도로 신경전달 물질이라 호칭하기도 하며 그 주요 임무는 뇌세포를 각성시키는 물질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조현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는 질병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도파민이 왜 과다 분비됩니까? 라고 질문하니 병이니까 과다 분비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어디가 고장이 난 병입니까? 라고 내가 이어서 질문합니다. 그것은 모릅니다. 아마 다른 사람도 모를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면서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내가 수많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만나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한결같은 답변은 도파민의 과다분비 원인은 모른다 였습니다. 내가 국가에 우리 몸을 해치거나 해치기 위하여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보건복지부 소속의 질병관리본부장이 우리 몸을 해치거나 해치고자 분비되는 호르몬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서면 답변을 해왔습니다. 나는 이미 우리 강건종의 건강 이론을 설정해 놓은 상황이었고 이것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결코 그 예외의 성립을 용납하지 않을 철칙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의 도파민의 비정상적 과다분비로는 완벽한 허구라는 사실의 결론에 이르러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깨달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슬며시 국가에 질문을 했던 것이고 위와 같은 올바른 사실적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놓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나의 주장의 객관성을 더욱 보강하기 위하여 아래의 방송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2019년 10월 8일 KBS 1TV 9시 아침마당에 출연한 부산대학교 미생물학과 명예교수 이태호님께서 멜라닌 세포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것이다 라고 일갈을 하셨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암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멜라닌 세포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의 역할을 우리 몸이 스스로 강화하여 멜라닌 세포의 왕성한 증식을 도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왜 뜬금없는 멜라닌 세포 분비 촉진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켜 내 피부를 볼성사납도록 검게 태우는 멜라닌 세포를 분비시키느냐는 푸념을 가져볼 만도 하지만 우리 몸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토록 몸 전체의 건강을 아우르는 오묘한 총괄적 섭리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는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예외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건강철칙인 강건종의 건강이론에도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이어서 결코 반론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 강건종의 건강이론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상식 수준에 머무르면서 항상 성립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며 반론의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심하게 괴롭히면서까지 도파민을 과량 분비시켜 뇌세포를 각성 긴장시킬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뇌세포는 우리 몸 전체의 9분의 1에 불과한 기관이지만 우리 몸 전체 소모 에너지의 30%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 이론인데 자신의 생리활동에 필요한 별도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심장 등으로부터 실시간으로 공급받는 에너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그의 생존 활동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뇌세포의 필요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단박에 뇌세포는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뇌세포가 소모해야 할 에너지원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뇌 에너지를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과량 소모할 경우 심장에서 뇌세포까지로 이어지는 동맥에 과량의 에너지가 흐르게 되면서 과량의 에너지가 흐르는 국부 주변의 근육이 생리적 저체온화로 경직되고 이것이 혈관을 옥죄음에 따라 혈행에 저항이 걸리면서 발생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골반의 수평이 기울어지면서 이어서 척추와 경추가 기울어짐에 따라 뇌세포를 수평화시키려는 생리적 노력의 일환으로 목근육이 경직되면서 더불어 경동맥도 옥죄어져 혈행에 저항이 걸려 발생되는 경우 등입니다. 이렇게 생리적 에너지 결핍 현상이 야기될 경우 뇌세포는 단박에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에 의한 비상적 생존 대책은 잔뜩 각성 긴장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인 바 이를 지원해주는 물질이 바로 도파민 호르몬인 것입니다. 도파민 호르몬에 의하여 뇌세포가 각성한 모습이 바로 불면증인 것입니다. 도파민의 과량 분비에 의한 각성 긴장은 일시적 비상수단으로 그쳐야 하는 것이고
과량 분비에 따른 각성 긴장 현상이 지속될 경우 뇌세포의 손상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그런 비상조치를 끝내려고 우리 강건종의 건강이론 원칙에 의하여 모든 생명장기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장기들이 맡은 바 자신의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쳐나가는 생명장기가 있게 마련인 바, 지친 장기는 자신이 선호하는 특유의 방법을 통하여 휴식을 취하는데, 이때에도 여전히 우리 강건종의 건강이론 둘째인 우리 몸은 뇌세포의 안녕을 최우선 목표로 설계되어 있다를 확실히 유지 보장하는 선에서 자신의 휴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지친 신장의 휴식 수단은 불안, 공포,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인데, 이들이 뇌세포의 안녕을 지켜내면서 자신도 더불어 휴식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불안하면은 어떤 사안을 두려워하면서 기피한다는 의미인데, 그럴 경우 뇌 에너지의 소모를 더욱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이 틈을 이용하여 신장 자신도 뇌 에너지의 공급 노력을 느슨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틈에 잠시 자신도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친 폐의 휴식 수단은 우울증인데, 우울하면 사는 것이 공허하여져 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은 절박함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러면 뇌 에너지의 소모가 최소화되는 것이므로 이 틈을 이용하여 폐 자신도 뇌 에너지의 공급 노력을 느슨하게 할 수 있게 되고, 그 틈에 잠시 자신도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친 간의 휴식 수단은 분노 폭발인데,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분노 요인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액면 그대로 흡수할 경우 뇌세포가 그를 소화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뇌세포의 손상이 불보듯하기에 분노 요인이 뇌세포까지 도달하기 전에 단박에 미리 쳐내는 모습이 분노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간은 이런 수단을 통하여 순간적으로 뇌세포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을 미리 제거하여 뇌세포를 보호하고 더불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지친 심장의 휴식 수단은 희죽거리며 웃고 혼잣말을 하는 것인데, 가볍고 즐거운 부담 없는 상념을 동원하여 뇌 에너지의 소모를 최소화시키면서 심장 자신은 이 순간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친 장기가 비장일 경우에는 잡생각에 휩싸이게 되는데, 잡생각에 쌓여 있게 되면 뇌 에너지 소모가 왕성한 첨예한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없어지므로 잡생각도 역시 뇌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되는 것이고, 더불어 비장 자신도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고육적, 절규적 현상들은 그 원인이 한결같이 뇌 에너지 결핍에서 비롯된 것들이므로 심장에서 뇌세포로 연결되는 경동맥 등을 마사지나 온열요법 등으로 열어주면 순식간에 뇌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불면증, 불안, 공포 등 모든 증상들이 단박에 싹 날아가는 바, 이런 현상은 도파민의 질병적 비정상적 과잉 분비론이 근거 없는 망상적 허구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증명하는 훌륭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을 꼭 챙겨 먹어야 하며 더불어 인지행동치료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권위적 이론이 대종을 이루며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나,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은 일반적으로 마약성, 마취성, 저치원화성 약물일 뿐이어서 옥죄어 있는 경동맥을 더욱 옥죄어 뇌 에너지의 흐름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각 생명장기들에게 더욱 무거운 짐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저체온화를 막아내고 36.5도씨의 체온을 항상 유지시키기 위하여 더욱 과로에 빠지게 하는 악순환만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다 줄 뿐이어서 정신질환의 뿌리를 더욱 강화시키고 나아가 각 생명장기들의 기능을 마비시켜 성기능과 생식기능을 마비시키고 노인성 골다공증으로 몰아세우며 당뇨성 체질화와 강박증화와 폭력성화와 묻지마 살인충동성화와 건망증을 거쳐 알츠하이머 치매로 전락시키는 참담한 결과만을
안겨줄 뿐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을 열심히 먹으라고 적극 권유하고 있으나 마취성 저체온화로 생체 기능을 마비시켜 뇌세포 지원 물질인 도파민의 분비량을 저감시키면 뇌에너지 결핍량과 도파민 분비량과의 뇌세포 보호적 함수 관계가 깨지면서 뇌세포는 고립무원의 외톨이가 되어 서둘러 사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참혹한 알츠하이머 치매로 귀결되며 그 부담은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치매 환자 숫자가 제주도민 숫자를 초월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는데, 앞으로 노동력을 가진 우리 젊은 한 사람이 각각 한 사람씩의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할 시기가 도래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불면증의 불안, 공포, 공황장애, 우울증 등은 에너지 결핍에 처해 있는 뇌세포를 살려내기 위한 절규적 생존 욕구적 몸부림인데, 이를 특유의 질병으로 간주한 나머지 증상의 원인은 외면한 채 마약성, 마취성 저체온화 약물에 의거 기본적 생존력을 저체온화로 마비시켜 절규적 생존 활동을 억제하는 것은 과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닌 것입니다. 체온을 저하시키는 수단에 근거하는 그 어떠한 의학도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은 대체적으로 24시간 죽음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시시각각 밀려오는 죽음 공포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구력을 발휘하여 인지행동 치료를 슬기롭게 감당해낼 수 있겠는지가 의문스럽다 하겠습니다. 뇌에너지 공급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원리를 익혀 가정에서도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이나, 그럴 경우 내 경험상 진작 패닉 상태에 처해 있는 환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결코 소기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이에 의하여 600만 명에 해당한다는 무한 가치의 국민 생존권을 지켜나가는 의학적 방법을 당장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입장이라면 특별한 기술이나 별도의 투자 없이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행정직 국가공무원 정년퇴직자 신분이어서 강의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공간을 두고 싶습니다만, 큰 흐름에는 빈틈이 없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며 여기에 이르기까지 퇴직 후 20년 이상 악몽 같은 생지옥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강의로 인하여 인류를 참혹한 폐질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도파민의 비정상적 과잉 분비론이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의하여 깔끔하게 청소되기를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